아까 말씀드렸는데 패션 브랜드 메타 광고로 성과내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 패션 광고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클릭도 나오고 장바구니도 많은데 구매가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보통 클릭률이 되게 높네 하고 들어갔는데 구매 전환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 장바구니에는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결제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보통 그렇게 광고를 하고 계시면은 보통 광고주분들은 이 소재가 질렸나 보다 하고 소재를 그 그룹 안에서 계속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모델 컷으로 바꿨다가 누키 컷으로 바꿨다가 영상 편집도 새로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로어스가 300%까지 갔다가 어떤 날은 또 80%까지 가고, 약간 위아래로 약간 출렁이는 구조가 많아지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소재를 교체하면서 하시면은 광고비를 땅에다 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소재 문제도 아니고 브랜드 문제도 아니에요. 메타 광고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일단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행사를 맡기고 계시거나 직접 메타 광고를 돌리시는 분들 혹시 어떤 타겟팅을 쓰고 계시는지, 뭐 20대 여성 패션 관심사 남성 반팔 막 이런 거 넣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광고나 구글 검색 광고에서 하던 것처럼 메타를 대하곤 하시는데, 소비자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칠 때는 약간 메타, 그렇게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메타는 약간 사람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거라서 그런 느낌인데, 메타는 AI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 느낌이거든요. 메타 AI는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고 유저들을 그냥 행동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초 단위로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는 느낌이에요. 메타 뭐 페이스북, 인스타 약간 그 사용자분들이 피드를 내리다가 잠깐 멈칫하거나 0. 몇 초 멈칫하고 약간 그런 거에서 메타가 AI로 학습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그 약간 메타 광고를 학습하고 유저에게 노출하는 흐름은 딱 4단계로 요약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를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20대 중반 뭐 아니면 서울에 살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평소에 뭐 패션 피드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약간 이런 식의 구조로 가는데, 이런 식의 타겟팅을 하고 메타 AI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두 번째로 뭐 그 사람이 어떤 상품을 보고 예를 들어서 미니멀한 실루엣의 와이드 슬랙스 게시물을 보고 있다던가 뭐 그런 등등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약간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3초 이상 체류하거나 뭐 상세 페이지를 계속 스크롤해서 내리다가 뭐 80%, 60%이 정도까지 내렸다거나, 그런 경우를 AI가 학습하고, 뭐 장바구니까지 누르는 것도 AI가 다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메타가 이 데이터를 다 취합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똑같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광고를 노출해요. 약간 그런 식으로 메타가 AI 학습을 하면서 계속 타겟팅을 찾아가는 구조인 거죠. 약간 소비자가 속으로 나 이번 주말에 입을 슬랙스 하나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이버에 검색하기도 전에 메타는 이미 저희가 인스타 뭐 스토리를 넘기거나 아니면은 피드를 내리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평소에 소비자의 행동 패턴, 스크롤 속도, 체류 시간을 분석해서 그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이 사람 지금 AI는 이 사람 지금 이 타이밍에 슬랙스 보여주면 사랑률이 약간 92%, 뭐 86%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바로 귀신처럼 광고를 들이미는 겁니다. 키워드가 아니라 행동을 쫓아가는 것이 약간 메타의 본질이거든요.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비자들이 키워드를 직접 해서 치면은 거기에 원하는 그 광고가 매칭이 돼서 나타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치지 않더라도 사용자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 하는 행동을 메타로 머신러닝이 자체로 학습을 해서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이랑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팅한테 자동으로 노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메타의 머신러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일단 우선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타의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패션 업종에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 둘의 궁합이 되게 좋아요. 약간 전생에 부부였나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패션은 사람들이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오래 고민하고 장바구니에 되게 많이 담아두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스스로 옷을 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뭐 인스타 보다가 뭐 바로 이쁜 티셔츠를 발견했다고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결제를 하지는 않고 약간 이 브랜드 저 브랜드 탭 다 열어놓고 비교하시죠. 핏이 어떤 약간 핏이 어떤지 모델 스펙을 보던가 아니면 리뷰를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단점이 없나 읽어보시고 그러다가 까먹을지도 모르니까 되게 괜찮았던 거는 장바구니에 뭐 한 2개, 3개, 4개 정도 담아두시고 며칠 동안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소비자가 망설이면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메타 AI가 바로 학습을 해서 고품질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약간 메타는 약간 이 유저는 와이드 핏을 좋아하는구나, 이 유저는 일자 핏을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 유저는 후기를 약간 꼼꼼히 보는 성향이구나. 메타가 다 데이터를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이면은 메타는 이 브랜드 옷을 살 사람을 찾기가 되게 쉬워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메타 입장에서는 패션은 광고율을 내기 가장 좋은 업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조건이 하나가 딱 붙는 거죠. 메타 AI한테 데이터를 제대로 공급해주고 있을 때만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약간 어떤 거라 뭐 비유를 해보자면 밥도 안 주면서 일 잘하길 바라면 안 되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데이터 공급 구조를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좀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그 판매 캠페인 안에서 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환 캠페인인데 약간 구매 데이터 확보 세팅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건 우리 브랜드의 메인의 정체성이나 소위 대박난 킬러 아이템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는 캠페인이에요. 목적은 확실한 게 시장에서 먹힐 만한 매력적인 소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메타에게 학습시키는 완전 기본 베이스 캠페인이에요. 메타한테 우리 옷을 사는 애들 대충 요런 느낌이야 하고 정답지를 주는 역할인 거죠. 완전 기본 베이스로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한 약간 그런 느낌의 캠페인입니다. 두 번째로 카탈로그 캠페인인데 카탈로그 캠페인은 상품 기반 자동 노출이라서 노출 형식으로 하는 건데 자사몰의 상품을 피드의 메타로 연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A 셔츠를 보고 나가면 메타가 알아서 그 유저 인스타 피드에 뭐 A 셔츠를 슬라이드로 약간 카드 뉴스 같은 느낌으로 넘겨보는 형태로 띄워줍니다. 실무자분들 맨날 소재 세트를 새로 만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카탈로그 캠페인은 연동만 잘해두시면 메타가 알아서 유저 취향에 맞춰서 상품을 매칭하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효율도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오디언스 리타게팅인데요. 약간 조회를 했거나 장바구니를 담아두신 분들한테 타겟팅이 되는 건데 앞에서 전환 캠페인 돌리고 카탈로그를 돌려나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웹사이트를 들어왔다가 결제도 안 하고 나간 사람 아니면 특히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살까 말까 마지막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다시 데려오는 핵심 회수 장치 같은 느낌인 거죠. 약간 딱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은 전환 캠페인으로 신규 유저를 대거모객하고 카탈로그 캠페인으로 그 유저의 세부 취향을 저격하고 마지막에 리타게팅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약간 그런 유기적인 스쿼드가 짜여있는 구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마 지금 대부분 다른 분들은 전환 캠페인 하나만 딱 돌려놓고 예쁜 이미 소재 몇 개 뭐 한 3개, 4개 이 정도만 넣어서 전환 광고를 켜두고 약간 계속 로아스 잘 나와라 약간 이렇게 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은 AI가 확실하게 학습하지 못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아스가 어떤 날은 300%를 갔다가 80% 갔다가 소재는 쓸데없이 막 너무 자주 바꿔주면은 AI도 학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기 지금 영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패션 브랜드로 진행하고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전환 캠페인을 돌릴 수 있나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도 킵그로우라는 그 중간 뭐라 그래야 되지? 중간 매체를 사용해 가지고
메타와 스마트 스토어 사이에서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는데 킵그로우를 사용하시면은 똑같이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어 파워링크 막 그런 쇼핑 검색 광고 전환 데이터 추적하는 것처럼 킵그로우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채팅을.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죠? 네. 그럼 일단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구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본질적인 건 약간 행동 이제 이야기를 막 요약해 보면 행동 데이터와 상품 데이터가 저절로 쌓이게 만드는 구조 싸움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를 계속 예쁘게 가다듬고 기깔나게 막 이렇게 쇼폼 영상을 편집하는 거 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정작 그렇게 돈 공들여서 데려온 유저의 데이터를 받아먹고 가공할 캠페인 구조가 제대로 안 쌓여 있으면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밑이 깨져 있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다 새어나가는 거죠. 소재를 얘기하시기 전에 일단 대시보드 그 캠페인 구조부터 뜯어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단 항상 패션 브랜드 업종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요즘 뭐 무신사나 29cm, W 컨셉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수수료 떼이고 플랫폼 자체 할인 쿠폰 분담하고 기획전 참가비 내고 나면 매출은 몇 억씩 찍히는데 정작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뭐 마케터님 저 무신사 수수료 때문에 플랫폼 의존도 낮추고 자사몰을 키우고 싶다, 자사몰로 메타 광고 때려서 다이렉트로 매출 내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식의 질문을 해주시는데 항상 진짜 100번 이해하죠. 수수료 아깝죠. 자사몰 회원 만들고 약간 수수료를 떼지 않고 직접 매출이 나는 게 더 좋은 구조긴 한데 뭐 약간 좀 큰 브랜드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생 자사몰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를 돌려서 바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건 되게 힘든 구조예요. 약간 10중 8구 보통 광고비를 다 날리세요. 왜 그러냐면 메타 픽셀 코드를 심어 놓은 신생 자사몰들은 메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정보 없는 새하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구조를 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메타는 약간 행동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그런 AI인데 자사몰에 하루 방문자가 뭐 예를 들어서 30명, 50명, 뭐 70명밖에 안 되면 메타가 학습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 옷을 어떤 성향의 사람이 좋아하는지, 어떤 핏을 가진 사람이 장바구니에 담는지 메타가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인 거죠. 눈을 가린 채로 허공에 대고 광고비를 펑펑 쓰고 있으니 약간 타겟팅이 100점 그러니까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자사몰을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초반에 메타 AI한테 우리 쇼핑몰 데이터를 강제로 학습시키는 빌드업 기간을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한두 달은 구매 전환 그러니까 로아스가 안 나오더라도 트래픽 캠페인으로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회원가입 데이터도 계속 밀어주면서 메타를 교육시켜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한테 공부할 시간을 줘야 돼요. 약간 이건 공식 같은 느낌인데 자사몰은 광고로 파는 공간이 아니라 초반에는 메타에게 우리 쇼핑몰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약간 이런 빌드업 기간하고 적자 구간을 묵묵히 버텨내고 데이터가 임계점을 넘어야 바로 로아스가 300%, 400%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못 버티면 자사몰 성장은 솔직히 힘들다고 볼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광고주님들이 광고 진행을 맡기실 때 보면은 메타 광고를 안 하고 네이버 광고만 하고 계셨던 분들도 우리 여기서 이런 타겟한테서 잘 나왔으니까 메타도 그냥 바로 이런 타겟으로 넘어가서 해달라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연령층이 높은 연령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특히나 의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에 그 학습을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넓게 타겟을 하고 뭐 연령층이나 소재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광고주분들이 광고비를 좀 아까워하실 때가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타겟을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메타 자동 AI를 진짜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메타 AI 약간 좀 신생 브랜드한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약간 무신사 메타 협력 광고라고 있는데, 약간 처음에 자사모를 키우려면 트래픽도 넣고 뭐 회원가입 데이터도 넣으면서 AI를 학습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말을 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말고 약간 당장 효과 보는 방법, 그나마 지금 신생 브랜드한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인 뭐 메타 무신사 협력 광고, 약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까부터. 그래가지고 약간 무신사를 가지고 하시면은, 처음에 무신사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대표적으로 많이 옷을 사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패션에서 진짜 돈 많이 쓰는 사람들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상품, 매일 아침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들어가서 쓱 상품 훑어보고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약간 모델 뭐 소재 이렇게 보면서 핏 비교하고 마음에 들면 일단 장바구니에 한 번씩 넣어놓잖아요.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리고 돈이 없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월급날 되시면은 실제로 구매 버튼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약간 무신사라는 거대한 그런 플랫폼 안에서는 패션 구매 유저들이 실제 행동 데이터를 상상도 많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약간 촘촘하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메타 AI는 약간 이 데이터를 수년간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희가 약간 남의 집 앞마당에서 숟가락을 얹어서 매출을 쪽 빨아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거죠. 무신사 메타 협력 광고는. 약간 메타 협력 광고, 그러니까 CPAS 같은 경우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 무신사 어드민에 입점을 하면은 우리 브랜드가 카탈로그 상품이 쭉 뜨는데, 무신사가 보유한 우리 브랜드의 상품 카탈로그 피드를 우리의 메타 광고 계정과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을 해서 광고를 돌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무신사 인프라를 내 메타 계정으로 쏙 가져오는 느낌인 거죠. 맞아요. 이제 저희가 만약에 신생 기업이라고 치면은 아무리 이벤트나 할인을 소구를 해도 아무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뭐 무신사는 이제 무진장 뭐 그런 거나 뭐 2구 세일 기간이 엄청 파급적으로 대형적으로 광고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이렇게 광고를 할 때 우리 기업 같이 크게 시너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걔네 이제 그런 광고의 인프라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약간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텐데, 약간 카탈로그 연동해서 광고 돌리는 건 자사몰도 되고, 약간 근데 왜 무신사 협력 광고는 패션 마케팅의 치트키라고 약간 그렇게 제일 좋은 거라고 부르시는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출발선이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여러분이 신생 기업에서 자사몰을 메타 광고를 돌리시면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AI는 학습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메타한테 AI한테 이 사람이 우리 옷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학습 좀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몇 달 동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써가면서 막 효과도 없는 과외를 시켜주는 느낌인데, 메타가 공부할 때 쓰는 종이와 연필값을 여러분이 광고비로 대신 내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무신사 협력 광고는 약간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연동을 하는 순간 약간 메타 AI는 무신사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유저들을 실시간으로 타겟팅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신사 안에서 우리 브랜드 상품을 한 번이라도 클릭해서 본 사람, 뭐 두 번째 아니면 우리 옷이 마음에 들어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뭐 무신사에서 실제로 우리 상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브랜드와 유사한 스타일, 유사한 카테고리의 타사 상품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보고 구매하는 사람. 완전 저희 데이터가 아니어도 약간 어느 정도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으면은 AI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하세요. 네. 약간 이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무신사 있는 전체 데이터를 쓰면은 광범위에서 타깃이 느려지지 않나요? 라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전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브랜드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혹은 우리 카테고리에 있는 그 정의 타겟팅들을 고품질 유저 행동 데이터만 핀셋으로 속속 골라서 활용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주분들이 집행해보고 나서 체감상 약간 이거 무신사 회원 데이터를 내가 갖다 쓰는 느낌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사몰 광고는 메타에게 우리 고객이 누구인지 맨땅에 헤딩하며 계속 가르치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AI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타겟팅 없이 노출을 많이 시키고, 약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책 첫 페이지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무신사 협력 광고는 이미 패션에 관해서 옷을 많이 사고 있는 유저, 아니면 이미 우리 상품에 격하게 반응한 유저의 얻기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광고를 시작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대학교 때 약간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 메타가 빌드업 사인을 보내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학습 시간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이 매출이 터지는 성과에 훨씬 압도적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 세팅을 딱 끝내고 라이브 버튼을 누르면은 메타 머신러닝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약간 이 유저 원래 무신사에서 옷 자주 사는 애네? 아니면 게다가 이 브랜드 신상 슬랙스도 유심히 봤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메타가 이미 답안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효율이 거의 안 나올 수 없는 구조긴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방금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은 자사몰은 메타에게 우리 학습을 학습시키는 과정이고, 무신사 협력 광고는 이미 완벽하게 학습된 패션 구매 유저 데이터 위에서 출전하는 게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약간 시작하는 판이 다른 거예요. 시작하는 레벨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브랜드를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브랜드이거나 자사몰의 픽셀 데이터가 별로 쌓이지 않고 하루 방문자가 100명도 안 되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장 이번 달 매출 방어를 못하면 진짜 큰일 난다 하시는 약간 급박한 상황이시라면은 무신사 협력 광고 CPAS를 돌리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마케터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플랫폼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패션 브랜드 광고를 집행을 해봤을 때 자사몰로 이어지는 광고 계정 하나랑 또 무신사 이제 협력 광고로 이어지는 또 광고 하나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집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낮으면은 로아스가 300에서 높았을 때는 700, 800 이 정도까지 갔었던 것 같고, 근데 무신사 협력 광고로 진행했을 때 경우는 그 무진장 때는 이제 무조건 1000% 후반이나 2000%까지 갔었고, 그게 아니라면 기존 평소에는 1000% 초반 정도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아까도 뭐 출발선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엄청 큰 브랜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조금 맞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초반 신생이 약간 진짜 인지도가 없어도 무신사만 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블리도 메타 협력 광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말 효과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오늘 약간 점점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오늘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자사몰만 운영 중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패션 브랜드 업종을 보다 보면은 보통 무신사나 에이블리 뭐 29cm 거기에 먼저 입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신생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사몰만 운영 중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캠페인, 그 판매 캠페인 안에서 전환 캠페인 그리고 카탈로그 캠페인 그 안에 이제 리타게팅을 해가지고 총 3세트의 빌드업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무신사에만 입점해 있다. 무신사 협력 광고를 세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무신사 이탈 유저 대상으로 약간 리타게팅에 올인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무신사랑 자사몰 둘 다 운영 중이다. 그러면은 무신사 협력 광고로 신규 유저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 모인 인지도를 가지고 자사몰에서 확실하게 회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무턱대고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최대한 그 메타의 머신러닝을 최적화시키는 과정이 엄청 중요를 한 거고, 그리고 특히나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몰 전환 캠페인 그런 것들도 돌리고
좀 특히나 무신사 협력 광고를 이용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플루언서랑 같이 공동 작업자 개념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파트너십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광고도 조금 성과가 한 C티어리 그래도 좀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이 뛰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 말이 진짜 많기는 해요. 이게 솔직히 메타는 소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소재가 얼마나 후킹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좀 성과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뭐 메타 패션 광고에 성과가 나는 소재, 이거나 뭐 소재 레퍼런스 발굴 방법이나 뭐 제작 방법,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한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오늘은 약간 소재 이전에 약간 처음에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소재는 약간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굉장히 패션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팅 구조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큰 틀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같은 패션 업종이라도 이 업종마다 세팅 구조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인가에 따라서도 다 제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 저희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한번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1대1 개인 그 맞춤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무료로 성과조회 역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과조회 권한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는 제안서 한번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번 제가 딱 생각을 해본 건데, 메타 광고는 당연히 예쁜 소재, 이미지 약간 그런 싸움도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메타한테 어떤 데이터를 주는지, 세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게 첫 번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재 싸움, 약간 소재가 굉장히 좋은데 AI가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소재를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정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오늘 가장 크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오늘 일단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약간 채팅창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일단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밑에 있는 뭐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올라가면은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